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MBN이 13일 김건희가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며 말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그동안 모든 소환을 거부하던 완강함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까지 산처럼 쌓인 혐의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응하겠다는 태세 전환은 자포자기의 몸짓처럼 보입니다. 윤석열이 권력으로 쌓아준 성벽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김건희 스스로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체감한 결과입니다. 대선 전 검찰 소환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핑계로 소환을 거부했지만 그 말마저 허망한 변명으로 돌아왔는데요. 검찰이 아닌 특검이 부르면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바뀐 건데 권력이 사라지자 법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 거죠.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의 대면 조사도 거부했던 김건희였는데요. 이제 특검 앞에선 꼬리를 내리겠다는 눈치입니다. 검찰에 냈다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서는 종이장 신세로 전락했는데요. 특검 수사로 진짜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경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는데요. 특검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도 무시했는데요.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왜 자꾸 피하냐는 물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부르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대답으로 버티고 있지만 결국 특검 소환도 거부한다면 법 앞에선 전직 대통령도 무력하다는 현실만 확인될 뿐인데요.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김건희가 소환조사에 출석하겠다는 한마디는 자신을 덮어줄 방패가 사라졌다는 고백인데요. 윤석열도 곧 같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국힘당은 그동안 두 사람을 보호막 삼아 정치적 이익을 챙겨왔지만 이제 그 보호막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김건희가 특검 출석을 수락한다고 해도 면죄부는 이제 없습니다. 특검은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모든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게 될 텐데요. 그나저나 지가 뭔데 출석을 수락한다 만다 떠들어대고 있는 건지 개 어이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거래, 국고 유용 의혹까지 실체는 이미 다 드러났는데요. 국민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특검 소환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 해도 태세전환 쇼로 비칠 수밖에 없는데요. 법망을 피해 달아나려던 궤적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이죠. 용산 뒤에 숨었던 과거를 잊은 듯 사과 한마디 없이 출석만 언급했는데요. 진정성 없는 의례적 몸짓으로는 국민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역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는데요. 계속 불응하다간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더욱더 그가 우려하는 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일 텐데요. 하지만 곧 그렇게 되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까지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버티기는 통하지 않는데요. 검찰총장 시절 휘두르던 법치구호가 이제는 자신을 향해 날카롭게 돌아올 차례입니다. 결국 모든 실마리는 특검 수사로 모이게 될 텐데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차해상병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 국정농단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김건희의 출석 여부가 아니라 특검이 밝혀낼 진실의 깊이가 관건인데요. 국민은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제 곧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법정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는데요. 이제 국민 눈앞에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드러낼 시간입니다. 그 끝엔 단죄와 책임, 그리고 새로운 상식이 자리 잡게 될 텐데요.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증명될 겁니다. 특검 앞에서 거짓과 변명이 통하지 않음을 모두가 보게 될 텐데요. 김건희의 태세 전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까지 법정에 서서 최종 선고를 받는 날, 대한민국 법치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또 사무실 준비하는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내란 잔당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드디어 본격 시작됐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이 출근도 안 하고 사직도 하지 않는 어공들에 대해 정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만 축 내는 유령 공무원들인데요. 대체 얼마나 국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길래 이런 유령들이 넘쳐나고 있는 걸까요? 흡사 이재명 정부를 방해하고 회방 놓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런 알박기를 저질러 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무려 80명 가까운 별정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채 자진 사퇴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들 때문에 새로 충원해야 할 인력을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어공의 알박기, 그야말로 나라 심장에 박힌 말뚝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는데요. 출범 초기 인수위조차 없이 급박하게 시작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은 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시점에 실무는 몇 명이 다 떠안고 있고 정작 자리를 차지한 자들은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간까지 멈춰버린 꼴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13일 어공 7명에 대한 의원 면직을 단행했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인데요. 윤석열 대선 캠프 시절부터 메시지를 총괄한 핵심 측근이자 김건희 행사에서 도슨트 활동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던 사람인 거죠. 이미 지난해 10월 한동훈 당시 국힘당 대표가 윤석열에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건의하면서 직접 지목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국민이 외쳤던 쇄신의 대상이 아직도 용산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건 쇄신이 아니라 방치, 아니 공모에 가까운 태만인데요. 쉽게 말해 뭐를 싸질러 놓고 빤스런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함께 면직된 시민사회 비서관들인데요. 지난해 12월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이쯤 되면 공직자라기보다 사적 방어부대에 가까운 행태 아닙니까? 윤석열이 몰락했어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용산에 남아있는데요. 대통령 관저에서 버티던 윤석열처럼 별정직 어공들도 자리를 지키며 국가 운영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공모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이제야 겨우 7명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아직 70여 명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윤석열의 잔재, 김건희 라인, 비선 권력의 유령들이 아직도 국가의 핵심을 점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 두고 본다면 또다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전원 면직, 전원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정리가 아니라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인데요. 국민은 한 명의 유령 공무원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긴 알박기의 상처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데요. 대통령실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고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 인간들 제정신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들, 최근 한국 정치에서 정말 뜨거운 두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 특검 소환 관련된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의 그 인력 문제. 이게 또 불거졌어요. 아, 네. 그 문제도 주요하죠. 이 두 사안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먼저 김건희 씨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MBN 단독 보도를 인용한 자료인데요. 네. 김 씨가 특검이 부르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는 거예요. 이래 과거랑은 상당히 다른 태도죠. 검찰 소환은 계속 거부했었으니까요. 네, 완전 거부였죠.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건데. 네, 자료에서는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쌓아준 성벽, 이게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 그 성벽이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해서 여러 혐의들이 계속 나오니까 더는 버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구도가 바뀌면서 개인의 법적 대응 전략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지점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이전에는 검찰은 안 나가도 특검은 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네. 이건 뭐랄까 상황 변화를 스스로 좀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다르잖아요.
여전히 경찰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자료에 같이 나오거든요. 아, 윤 전 대통령은 아직 버티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 소환 요구에는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특검마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자료 분석처럼 만약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결국 법 앞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이라도 별 수 없다. 이런 현실만 더 부각될 수 있겠죠. 권력과 상관없이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뭐 그런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김건희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자료를 보면요. 어떤 비판인가요? 과거 의혹들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사과한 적 없이 그냥 나가겠다 이 말만으로는 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인 몸짓 아니냐 이런 시각이군요. 네. 법적 절차도 중요한데 그 전에 대중적 신뢰를 얻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겠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용산 대통령실 내부 문제로 가보죠. 네, 그 어공 문제. 맞아요.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대통령실 인력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사직도 안 하면서 자리만 지키는 이른바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들. 네.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내용인데 이게 국정 운영 효율성이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별정직 공무원이 한 8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80명이요? 와. 네, 그래서 신규 인력 충원조차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걸 이전 정부가 일부러 남겨둔 거 아니냐, 뭐 알바키 인사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더라고요. 아, 알바끼요. 그런 의혹까지. 네, 실제로 뭐 과로로 쓰러진 직원 사례도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실무진들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요. 이건 단순히 자리 비어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조직 전체 효율성이나 사기 문제까지? 맞습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중에서 7명이 면직 처리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7명이 면직됐는데 그 명단이 또 좀 주목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료를 보면 그 윤석열 캠프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던 그리고 뭐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동조 전 국정기획 비서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김동조 비서관?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에 있었던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 비서관들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니까 논란이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 행정공백 문제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내란 공모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전해요. 내란 공모요? 와, 표현이 상당히 센데요. 네,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70여 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원 면직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그럼 왜 이런 유령 공모한 문제가 생겼을까? 그 구조적인 원인이 뭘까 하는 점이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들 결국 보면 권력 이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랑 또 국가 시스템 운영상의 허점, 이게 동시에 드러난 거죠. 네, 김건희 씨 입장 변화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실 인력 논란, 이 두 가지 다 결국 법치주의 회복, 그리고 국정 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결국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정말 크구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들은 주로 특정 인물들의 책임이나 처벌,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료에 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가치는 충분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